자궁암, 난소암과 함께 3대 여성암으로 불리는 유방암. 전 세계 여성암의 25%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이 1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제일 흔한 거는 만져지는 아프지 않은 덩어리가 제일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피부가 약간 꺼진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유두 쪽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이제 동반되는 증상인데 뭔가 아프거나 다른 불편한 게 없다는 게 평소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이유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완치율이 91%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자가 진단이 어려워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미 중기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TV 닥터, 오늘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희웅입니다. 사람은요, 연령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질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요즘도 네. 여성분들도 암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성암으로 유명한 거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있는데 자궁암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유방암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덕분에 많이 그래요. 유명해졌죠. 네. 병이 있지도 않은데 예방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또 유명한 분들 잉그리드 버그만 좋아하셨죠. 올리비아 뉴턴 전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도 그렇군요.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뭐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를 가슴 건강을 지켜라. 이야, 유방암. 좋다.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예. 도움 말씀을 위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께서 스튜디오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곽동원 선생님 그 얘기를 네. 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 수술.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해서 수술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니, 수술은 수술이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수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가진 분들이 따로 좀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브라카 유전자라는 그 유전자 검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네. 평생 사시면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네. 할 만큼의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빈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 차트를 통해서 네. 어떤 흐름으로 이런 과정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엄마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모도 있었다. 제가 이렇게 예. 얘기를 들은 것 예, 같거든요. 예. 실제로 유전성이 있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의 80%는 네. 유전과는 조금 관련을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산발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가족력을 이제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20%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는 예. 한 5%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사 대상에 여기도 네. 이제 표시가 나와 있듯이 네. 예, 가족 중에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그런 유방암 환자분이나 예.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모두 진단을 받았던 경우나 또 남성 유방암이든지 아니면 양측성의 유방암이 생겼던 경우든지 네. 또 35세 이하의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예. 이제 검사를 시작할 수가 있으신 거죠. 가족 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학술적으로는 여기는 예. 삼등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같은 아버지 밑에 이제 자손을 1등친이라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할아버지 밑에 이제 자손들을 2등친이라고 하고 예. 이제 증조 할아버지 예. 밑이면은 3등친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엄마, 형제, 그렇죠, 할머니까지 보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이 검사를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보험 인정 기준은 이 2등친이라고 돼 있어서 예.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예. 만약에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검사할 대상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 이렇게 자매랑 이제 생각하시면 엄마, 이모 그 정도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은 이 검사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둘로 나눠서 예. 이미 이제 가족 중에서 BRCA 유전자 변이를 했던 분들은 약식으로 그 이상이 있던 자리만 조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네. 비용도 낮추면서 다른 이제 검사 대상을 조금 넓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검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전체 풀 시퀀싱이라 해서 그 BRCA 유전자가 있는 부분을 전부 연기 순서를 검사를 다 해서 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있었던 분들은 똑같이 그런 같은 변이가 발견된 경우든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해서 그다음에 네. 추적 검사를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가족 중에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됐고 본인이 처음 이제 검사를 했던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질병 변이가 발견된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중에 혹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몇 살 때쯤부터 시작해서 조금 자주 뭐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보통은 그냥 가족 중에 있는 정도라면은 네. 사춘기 지나면은 자가 검진을 하시고 예. 네. 대개는 35살부터는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실제로 BRCA 유전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네. 검사를 시작해야 얼마나 되고 빨리 하면 될까요? 보통은 사춘기는 똑같고요. 검진하는 건 똑같고 네. 그다음에 25세부터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필요하면은 2년마다 MRI를 해서 이제 확인을 조금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유방암이 세계 이제 그 여성들의 암 순위 1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암 발병률이라 할까요? 예.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5년 유병률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예. 5년 동안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예. 그때 그 기간 동안 살아 계시는 분들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는 146만 4천 명 가량이 이제 암으로 진단되고 전체 암. 그렇죠. 전체 네네. 암입니다. 예, 전체 예. 암인데 그 중에서는 유방암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15만 8천 명 정도로 네. 전체 암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를 차지하고는 있고요. 남녀 예. 통계 통틀어서 이야기고요. 그래서 네. 여자분 중에서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갑상선 갑상선이 제일 많고. 예, 갑상선이 네. 제일 많지만은 예. 갑상선은 대개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크게 나중에 그렇죠. 이제 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고요.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확인도 하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원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좀 있다고 얘기를 들은 얘기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그건 예. 어떻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9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제 15년 정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배나 준 거예요. 많이 증가했네요. 예. 96년도에 16.7명, 10만 명당 이제 발생률이 그 정도였는데 예. 지금 2010년만 해도 67.15 해서 4배가 증가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추세는 아직은 서양 쪽에 비하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계속 네.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원인. 예, 궁금하네요. 예. 원인은 일단은 이제 짐작하기로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예. 그 서구화되는 이제 식생활이나 이제 체형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고요. 예. 커지면서 키도 크고 이렇게 커지면서. 체형도 커지고 그러면서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시는 건 뭐 어떤 예, 것들? 그 굳이 외부에서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예를 들면 초경이 빠르시다든지 예. 폐경이 늦으시다든지 네. 그래서 그 노출 기간 자체가 이제 길면 길수록 네. 이게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피임약을 조금 오래 쓰신다든지 예.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좀 받으신다든지 네. 이런 것 자체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아이를 거다. 안 낳는 것도 그렇죠. 연관이 예, 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예. 조금 노출이 줄어드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안 놓거나 아니면 만혼, 그러니까 나이가 늦은 나이에 이제 아기를 결혼을, 놓는 그런 경우도 출산을. 조금 위험도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모유 수유를 하면 네. 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예.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실제로 그 빈도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 자료를 이제 유방암 학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그 증가시키는 요인들에는 조금 이제 부언을 하자면은 예. 네. 흡연이나 이제 음주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 사실은. 물론이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에는 이제 수유가 보통 평균 여성에 예. 비해서는 80% 많게는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비혼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결혼을 예.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 출산도 없어지고 모유 수유할 기간도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높아진다.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기 발견 이게 아프지 중요하죠? 않다면서요. 이게 어떻습니까? 제일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80% 정도는 사실은 예. 증상이 없는 그냥 멍울로 이렇게 발견하게 뭐가 됩니다. 만져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덩어리가 만져져서 발견하게 되고요. 예. 네네. 뭐 한 8% 정도는 뭐 아픈 멍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빈도에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문제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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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도 이제 피부 증상이 또 오랫동안 그림이 저기 나오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대개 여기는 그 덩어리 중심으로 이제 조금 표시를 했고요. 예. 또 특히나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되게 크기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크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커지든지 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거 말고도 오래 조금 모르고 지내신 경우에는 피부까지도 이제 조금 변화를 일으켜서 두꺼워지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겨드랑이로 가는 임파선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네. 팔이 붓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네. 한 번씩은 그 유두 자체가 안으로 당겨 들어가는 그런 이제 증상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유방암을 조금 의심을 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죠. 예.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네, 조기 네. 발견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예. 이제 학생이- 검사를 네. 이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만져졌어요. 예. 만져져서 어떤 검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예. 어떻게? 초음파? 뭐 일단 초음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어떤 검사를 그렇죠. 해주세요? 네. 그 유방암 검사에서 제일 흔히 쓰이는 검사는 말씀하신 초음파와 네. 그다음에 유방 촬영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초음파가 이제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네. 미세석회라든지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점에서는 유방 촬영도 따로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 검사 받으시다 보면 왜 유방 촬영 같은 거 받으시다 보면 미세석회 얘기 그렇죠. 많이 들으시고 예, 예. 치밀 유방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예. 이분들 뭐 어떻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예. 근데 예. 대개는 미세석회라고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네. 보통 보면은 악성 미세석회라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모양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든지 네. 모양 자체를 평가를 했을 때 이게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네. 이제 그 악성 미세석회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휘게 나타나서 예. 안에 있는 혹이 있더라도 그 혹도 휘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예.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초음파를 해서 혹시 그게 진짜 혹이 따로 있는 건지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뜻으로 이제 병은 받아주시면 아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암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그렇죠. 병기가 병기를 있잖아요. 나누죠. 그렇죠? 네.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기준이 되고요. 예. 네. 크기가 클수록 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수록 보존 수술이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파선이 이제 전이가 많이 될수록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둘을 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기라고 하는 게 높아질수록 이제 대개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병기도 중요하지만은 생물학적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 특징이요. 예.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하고 네. 예. 표적 양성군, 네. 예. 그다음에 삼중 음성군 예.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게 뭐예요? 예. 지금 화면에 그래서 나가고 예, 있는데. 예. 이제 암 세포 자체가 예. 약간의 그 특징들이 좀 다른 성질을 보이는데요. 아.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이라는 거는 실제로 종양 세포 표면에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수치의 호르몬이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더라도 네.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게 주 치료가 됩니다. 아. 예. 그렇고 표적 양성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투라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표적 인자 자체의 그 수용체가 많이 예.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치료가 이제 주 치료가 되고요. 예.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대상 자체가 아직은 없는 군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항암 치료가 이제 주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뭔가 좀 낯선 용어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이거 뭔가 이렇게 그 분야에서 오래 이렇게 치료를 해오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치료가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게 보이시죠? 요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과 얼마 전 2000년대 전만 해도 사실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냐 없냐 그 기준이었고요. 예.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표적 인자에 대한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저런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학제라는 팀을 꾸려서 다학제요? 예, 그게 예. 무슨 뜻이에요? 다학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다학제라는 말은 예. 이제 여러 가지 파트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하고 네.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성형외과 교수님도 오시고 예. 네. 또 영상의학과나 병리학 교실에 이제 교수님도 오셔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정보를 다 자세히 의논을 하고 환자를 위한 어벤져스들이 다 모인 그렇죠, 그렇죠. 어벤져스 그거 좋네. 딱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진행하기도 하고 예. 특히나 요즘은 저희 병원에는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예.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서 네. 그 세부 군보다도 더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정밀의학이라고 이제 요새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환자분 개인의 정보가 이제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걸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식을 하고 나면은 네. 그분한테 필요한 전체적인 치료들을 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벤져스가 모여서 도구 그러니까요. 주신다니까.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치료라든지 뭐 치료도 수술을 받았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예. 가지지 않아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사실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된 부작용은 딱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사실은 임파부종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팔 붓는 거. 그렇죠, 팔 붓는 그렇죠. 거. 예, 예. 예. 가까운 곳에. 예.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던 그런 이제 고식적인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면은 예. 네. 한 20% 가량까지도 예. 이게 팔이 허벅지처럼 이렇게 굵어져서 맞아요. 그 삶의 질에 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 림퍼절 생금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중에 이제 임파절이 안 커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예. 예. 커져 있으면 여전히 같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안 커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이제 동위원수를 써서 제일 잘 가는 임파선을 차단해서 네. 조직 검사를 바로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암세포가 이제 없는 경우는 당연히 더 수술을 안 하면은 팔이 부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옛날에 흔히 이제 바로 이렇게
떠올리기 쉬웠던 그런 네. 임파 부종의 빈도 자체가 옛날에 네.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말씀드릴 수 좋아졌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예. 자, TV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이 가슴 건강을 지켜라 유방암 이란 주제를 가지고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떨리지 않을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자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예. 환자를 직접 아이고,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실까.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예, 그거 거의 나왔을 때 이제 그 건강진단 그거 하니까 이제 그 유방에 이제 그 이렇게 점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나 그 별거 아니겠지 싶어갖고 내가 처음 해락할 때는 지금 나서 나왔어 예. 그래갖고 2년 만에 다시 또 건강진단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그 검사를 의사를 만나봐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만나갖고 의사 말을 듣고 했지. 그러면은 그 전에 뭐 통증이나 불편한 점은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단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진단받고 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좀 그랬지. 지금 수술도 앞두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좀 어떠세요? 수술 앞두고 나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의사 믿고 내가 지금 마음 위로를 하는데 막 말도 못해 지금 마음. 예. 정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많이 주셨어요. 불안해하세요. 예. 네. 아마 환자들이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일단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방암 있으면 무조건 다 잘라내야 된다. 절제. 전부 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예, 예. 네네. 예. 요즘은 제일 우선 순위를 네. 가능하면 보존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5cm 넘는 크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세 석회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라든지 네. 다발성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 제거를 다 하는 거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한 40% 정도는 아직도 전절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그 외에는 가능만 하면은 이제 부분 절제를 하면서 네. 모양이 이제 꺼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예. 그 이제 부분 성형을 해서 이제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제거를 다 하는 경우에도 네. 요즘은 이제 2015년도 4월 달부터는 이제 네. 건강보험에서 재건 수술 자체가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예. 그 옛날보다 부담도 훨씬 적게 예. 이 즉시 재건 자체를 이제 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건을 이제 하신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더 이쁜 모양으로 좀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그 그림 아까 갖고 오신 거 있던데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재건 수술에 대해서 네. 예.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건 수술 자체는 네. 이제 사실 그 빈도 자체가 2000년도에 비하면은 2014년도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는 맞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말씀드리면은 근피판이라고 해서 자기 조직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예. 그냥 보형물만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근피판에는 예. 광배근이라고 해서 등 쪽에 있는 근육을 가져와서, 모자란 그 없어진 부분을 메꿔주기도 하고요. 네. 또 볼륨이 크고 보형물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복직근이라고 해서 배에 있는 근육을 써서 이렇게 그 없어진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형물을 쓰는 경우에도 네. 확장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네.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피부를 이렇게 늘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충분히 피부를 늘린 다음에 2차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요즘은 또 이제 즉시 재건술이라고 해서 네. 영구적인 보형물 형태를 바로 이렇게 넣어서 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재건 수술을 하시면서 예. 바로 재건을 같이 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같이 이게 할 수가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재건 수술까지 예.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예, 예. 환자에게 어떤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고 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될수 주변에 계신 어떤 할머님, 어머님께서 네. 이것부터 물어보시던데 내가 한 50대쯤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한쪽 가슴이 없는데 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인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받을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답해 그게 주십니까? 다 가능한 게 예. 이제 일단은 이제 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 방법은 나름대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지연 제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예.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시고 예.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어떻게 해서 재건을 할 건지는 또 나름대로 다 다르게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술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쭉 하셨는데 수술 말고도 우리가 뭐 항암제를 쓰거나 네.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말고 다른 보조 치료에는 크게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예. 호르몬 방사선 치료하고 치료. 네. 그다음에 항암요법이나 표적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이제 실제로 쓰고 있고요. 예. 방사선 치료는 이제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모두 그런 다 받으시는군요. 예. 남아 있는 유방 조직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아하. 과정이 되고요. 예. 제거를 다 한 경우에도 크기가 5cm가 넘는다든지 임파선이 4개 이상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다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만약에 수술이 참 힘든 그런 정도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네. 다른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방사선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또 호르몬 예. 요법이라는 거. 항호르몬 요법. 예. 네. 그 항호르몬 요법은 전체 유방암 환자분의 한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에 대해서 네. 주 치료로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양 표면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생선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네. 예. 수용체를 막아주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폐경이 지난 분들은 대개는 네. 아로마타제 이니비트라고 해서 예.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를 차단해서 네. 생산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네. 폐경 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소 수술을 같이 조금 해서 예. 여성 호르몬 생산을 줄여주면서 다른 예. 치료를 같이 진행하기도 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예. 줄어들면 부작용도 있지 사실은 있죠. 그렇죠. 예. 예. 폐경 증상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특별하게 다른 뾰족한 치료는 없어서 네. 그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결할 방법들을 뭐 사실은 좀 아쉽지만은 겨울에도 좀 선풍기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예. 하긴 하는데 아, 그래도 거꾸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 아, 원년 예. 생존율 이런 게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예,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유방암 학회에서는 상당히 이걸 이제 조금 내심 이제 조금 자부심을 가지는 게 그래요. 예. 우리 저기 서구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꽤 좋은 편으로 우리나라의 자부를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흔히 진단받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2기에 있는 이기, 네. 분들이 많은데 네.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90% 이상 요. 괜찮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고요. 91.8%. 거의 다 생존하신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사기인 경우에도 사실 5년 동안 계실 수 있는 분이 네. 예. 이제 34% 정도로 예. 뭐 무조건 사기라고 말기라고 이제 실망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네. 예. 그게 맞는 이제 병을 조금 진행을 늦춰준다든지 다른 네. 치료를 조금 시행을 하면은 네. 5년 생존율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맞추고 있어서 예.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91%라고 하면은 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이 조기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근데 누구나 뭐 조기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 걱정이 줄어들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의 건강에 신경 쓰다 먼저 보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자기 네. 자신의 그걸 놓쳐가지고 예. 자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요. 대개는 이제 만져질 쯤 하면 평소에 관심만 가지고 잘 확인을 하시면은 네. 만져지기 시작할 때가 한 2cm 조금 넘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제일 흔히 유방암이 생기는 연령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 챙기느라고 자기 그렇습니다. 몸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네. 네. 오히려 증상이 없고
만져지는 혹이 만져질 때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수술 이렇게 진단을 실제로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시기를 빨리 땡기려고 막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는 예. 대개는 이제 수술 전 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맞아서 네. 한 3주 이상만 늦추지 않으면 대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3주. 예, 네. 오히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때는 물론 혹이 만져진다고 다 유방암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예, 네. 대개 만져지는 경우에 한 8분의 1 정도에서 유방암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확인하시고 괜찮으실 경우에는 또 안심하고 지내시고 네네. 만약에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제 치료 자체를 이제 빨리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죠. 자주 자가 검진 해보시고 그렇죠. 네네. 뭐라도 만져지면 금방 병원에 가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요, 자기가 잘 네.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예. 아내가 힘들어지면 네. 온 가족이 흔들릴 수 있기 집안이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조기 발견도 중요하겠지만요. 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 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네. 이제 인위적인 여성 호르몬 사용을 줄이고 네. 이제 아기 수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 특별하게 무슨 음식을 따로 구해서 먹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든지 하는 뾰족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굳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한 10시에서 한 2시 사이는 네. 가능하면 수면을 취해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일찍 통해서 주무시고. 그렇죠. 네, 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옆 사람하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예. 운동 강도를 조금 빨리 걷는다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생각하시고. 네. 운동하시고요. 땀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식입니다. 소식.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제품이 뭐 걱정이 된다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러진 관리는 없고요. 예. 그 자기 체중에서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85를 곱하면은 대개 네. 이상 체중이 나옵니다. 예. 대개는 그 이상 체중보다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음. 식사를 조금씩 균형 있게 제칠 네.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뭘 더 드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해지지 말라는 예, 말씀이죠. 예.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예. 이건 보너스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요즘은 이 독신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뭐 미혼모도 많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면 아까 앞서서 이제 출산이라든지 뭐 수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평소에 이제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는 거. 조금 열심히 하시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예. 왼쪽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예. 고위험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수술 받았던 분은 네. 이제 수술 후에도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보는 자리가 수술 한 자리가 첫 번째긴 한데 네. 그 다음은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또 투석 생길 검사를 가능성이 해서. 있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음식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예. 그래도 약선 요리를 하시는 분은 뭔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요. 여쭤보죠. 네. 어떤 음식이 유방암 예방에 좋은지 한번 닥터의 밥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유방암에도 좋은 당근 느타리버섯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먹기 좋게 썬 느타리버섯을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당근도 가지런히 썰어주고요. 양파와 대파도 채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볶으면 당근 느타리버섯 볶음 완성! 여기에 볶은깨를 뿌려주면 더 맛있답니다. 요즘에 와서는
서구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잘못된 식습관, 기름기가 많고 고지혈, 고지방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버섯 같은 게 버섯, 당근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식재료를 이렇게 버섯, 당근, 양파, 파 이렇게 간단하게 간장만 넣고 볶아도 사람을 치유하는 음식이 되고 내 몸을 운영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힘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배합으로도 우리가 암도 예방하고 유방암도 예방하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죠. 그리고 맛도 있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겠는데요. 네, 오늘 TV 닥터에서는 가슴 건강을 지켜라, 네.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강태우 교수께서 다양한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죠.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예. 이 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 큰 예.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외국 여자들은 굉장히 또 뭐 크다는 네.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예, 예. 크기에 따라서 예. 예, 발병의 어떤 예.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부피나 밀도나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네. 이제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 근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기본 체형처럼 이제 작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작게 생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네. 폐경 후에 예. 치밀 유방이 얼마나 조금 있느냐 하는 것 예. 자체도 조금 고위험군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예. 아, 그렇군요. 연령대는 네. 어때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의 그 젊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느 맞습니다. 연령대에 보통 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40대가 제일 이제 많이 생기고 40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50대, 예. 네네. 그 다음에는 30대가 또 많은 게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네. 그래요. 예, 아. 예. 서구에 비하면 젊은 연령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예. 많으신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 보면 40, 50대가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요. 본인 몸에 제일 예, 신경을 못 앞서도 쓰는 얘기했지만, 연령대거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네. 예, 저금을 하세요. 예. 자기를 위해서. 예. 그 1년에 그 정도 비용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뭐 몇 잔 아끼셔도 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또 아내가 건강해야. 그죠? 네. 예. 집안이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그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방문하시기가 조금 뭐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 주기가 끝나고 일주일 뒤쯤 하면은 제일 부드러워서 관찰하기 쉬울 때거든요. 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가 검진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네. 또 뭐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암 검진을 잘 이용하는 것도 꽤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저 예방의학적 용어로는 2차 예방이라고 해서 네. 또 암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평소에 자기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네. 예, 이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